내가 19살이었을 때 이야기다.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고 그때 깨닫고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 시절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자주 놀곤 했는데 그날도 그 무리 중 몇 명과 함께 한 친구의 집에 모여 신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친구들은 지옥에서 꽤나 악명이 자자한 녀석들이었고 나는 싸움에는 약하고 오토바이도 없었지만 그들 중 리더가 소꿉친구여서 가까운 거리 덕분에 종종 어울리곤 했다.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담력 시험을 하기로 했다. 유령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여자아이들이 우리가 떠나는 걸 보고 쫓아오게 만들 생각으로 그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한 명이 차를 빌려와서 6명 모두 타고 출발했다. 우리가 간 곳은 담력 시험 장소 중 가장 가까운 곳인 산속의 무덤이었다. 산기슭에 펼쳐져 있는 무덤들이 보이더니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 무덤 위에서 새하얀 그림자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2명의 소녀였다. 머리카락은 길고 부스스해 손질도 하지 않은 듯 보였고 마치 인형처럼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확실히 보였다. 그 소녀들이 입고 있던 것은 하얀 교복이었다. 대체 그들은 어디서 온 걸까? 그곳을 벗어나려면 차로 좀 더 올라가야 했지만 2 사람은 동행도 없이 우릴 향해 다가왔다. 생각해보니 이런 고요한 묘지에서 불량배 무리와 마주쳤다면 보통은 우리가 두려워할 텐데. 하지만 그녀들은 아무런 표정 없이 우리 앞에 서서 멈춰섰다. 그 순간 묘한 공포가 밀려왔고 그야말로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다.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소름이 돋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닐까 싶었다. 너희들 어디서 온 거야? 내가 물었지만 2 소녀는 무표정하게 천천히 동시에 산 정상 방향을 가리켰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 어딘가에서 갑자기 개가 달려왔다. 그런데 그 개의 눈은 마치 백내장에 걸린 듯 탁하고 허연 빛을 띠고 있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그 순간 바로 뒤에서 개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나타났다. 아저씨는 이 근처에 사는 듯 늘 이 길을 산책하곤 했던 사람 같았다. 아저씨는 자연스럽게 우리 6명과 소녀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아저씨와 소녀들이 앞서 걸으며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아저씨는 흙이 쌓인 곳을 가볍게 넘으며 말을 건넸고 다시 소녀들과 대화를 나누더니 우리 쪽으로 돌아보지 않은 채 떠나갔다. 그저 멍하니 서 있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그녀들이 입을 열었다. 지금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그 앞에 더 무서운 곳이 있대요. 저주의 인형들이 엄청 많이 발견되는 곳이라고. 가볼래요? 솔직히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중학생인 여자아이들이 가는데 아니 무서우니까 그만두자고 말할 수는 없었다. 결국 우리는 여자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그곳을 가기로 했다. 그 사이 우리 6명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뱀이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들은 고요히 앞을 보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길을 안내할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겪은 일이 있다고는 믿기 힘든 듯 보였다. 그래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런 산속에서 이런 소녀들이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우리는 슬슬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내가 처음 와본 장소였고 이전에 있었던 곳보다 훨씬 더 불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높은 삼나무들이 우거진 작은 절이 나타났지만 그녀들은 그 절을 지나 더 깊은 삼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저 애들 아저씨에게는 믿고 오늘 처음 온 게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퇴근하듯이 가는 거지? 한마디도 안 하더니 뜸도 들이지 않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가네. 우리의 말이 사라지기 전에 그 2 소녀는 이미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불안한 기분이 밀려왔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을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 황금빛이 비치는 그들의 뒷모습을 쫓으며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어른인 우리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야 할 정도였다. 그러다 갑자기 2 소녀가 멈춰섰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눈높이에서 지점을 가리켰다. 거기에 눈에 띄는 건 마치 삼나무의 못을 박아 놓은 듯한 구멍들이 숱하게 뚫려 있었다. 나무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구멍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밀집 인형을 발견했다. 그 광경의 말을 잃고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여전히 아무 표정도 없이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돌아가자, 피곤하잖아. 너희들도 데려다 줄 테니까.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말을 던졌다. 여기는 안 돼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해요. 결국 내가 나서서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중학생에게 그런 말을 듣고 겁을 먹는 게 싫었던 모양이었다. 그녀들은 한마디도 없이 휙 돌아서서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다. 급하게 우리는 그 뒤를 쫓았다. 그때 K만 내 의견에 찬성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함정이야. 함정이다. 이건 분명히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K의 중얼거림을 들으니 이번에는 더 이상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건지 점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 없이 라디오 소리만 울려 퍼졌다. 우리는 곧 언덕 위에 있는 절에 도착했다. 그곳으로 가려면 언덕 양옆으로 대칭을 이루는 계단을 올라야 했다. 양쪽 모두 비슷한 길이었지만 소녀들은 말없이 각자 좌우로 나뉘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려서도 눈치를 보거나 신호를 주지 않고 망설임 없이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계단은 울창한 숲에 가려져 있어 보통이라면 여자라면 저곳에 가지 않겠다는 불안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런데 중학생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소녀가 그 계단을 주저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자 내 머릿속에선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다. 우리는 3명씩 나뉘어 소녀들의 뒤를 따랐다. 참지 못한 나는 앞에 있는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는 거야? 담력 시험이라면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잖아. 하지만 소녀들은 대답 없이 계속 걸어갔다. 화가 나서 계속 물어봤다. 왜 대답 안 해? 왜 그런 곳에 가는 거야? 그녀는 마치 내 질문에 답하길 거부하는 듯 저 멀리 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죽을 곳을 찾고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피하려는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리고 어렴풋이 미소를 지었고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그 미소에는 기묘한 느낌이 섞여 있었고 입술 주변에 작은 침이 반짝였다. 그 모습을 본 나만이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새파래졌다. 하지만 그 눈과 침을 본 건 나뿐이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 우리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반대편에서 또 다른 차가 올라오고 있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한 여자가 다급히 뛰어왔다. 들었어. 너희도 들었어. 그녀는 다른 소녀들에게서 뭔가를 들었음을 직감한 듯 보였다. 우리는 차로 그들을 끌고 가서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가는 길에 왜 자살을 하려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누가 너희 괴롭혔어? 우리가 혼내줄게. 우리의 질문에도 그녀들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때 그녀가 또 한 번 대답했다. 딱히 그냥 살아있는 게 이제 지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표정했고 그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두 소녀는 서로 똑같은 표정을 지으며 꼭 닮아 보였다. 우리는 지쳐서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들에게 물었다. 그럼 집이 어디야? 먼저 데려다 줄게. 집 주소 좀 말해줘.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례로 오른쪽과 왼쪽을 가리켰다. 둘은 동시에 여기라고 외쳤다. 차를 멈춘 곳은 예상과 달리 집처럼 보이는 곳은 없었다. 여기가 진짜 집이야.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내가 말했지만 그들은 이미 내리려는 듯 보였다. 그들이 가리킨 곳은 바로 절 뒤편,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꽤 멀리 간 곳이었다. 우리는 이미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차를 다시 출발시키려 했지만 두 소녀는 다시 절이 있는 언덕 쪽으로 숲속에 뚫린 작은 구멍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저 애들 또 오를 건가 봐. 누군가 경석을 울리며 말하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녀들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목을 살짝 기울였고 어두운 곳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왠지 그들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웃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들의 입가가 마치 빛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심코 도망쳐! 라고 소리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갔다. 그때 K가 중얼거렸다. 저 절이 아니면 안 좋았던 거야. 저 애들은 저 키로는 높은 삼나무 가지에 닿지 않아서 매달 수는 없을 거야. 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무언가를 알아챈 그 순간 K가 또 말을 이었다. 야, 옷은 왜 저래? 벌써 11월인데 왜 하복을 입고 있지?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마 그날 모두 각자의 집에 돌아갔을 것이다. 저녁이 되어 신문을 조심스레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자살자 발견 기록이나 행방불명자에 대한 기사는 없었다. 하지만 KMO, 그 애들은 가끔씩 만나곤 했지만 그날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K와 다시 만나지 않았다. 본래 그 무리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K가 말한 함정이야, 함정. 이건 함정이야. 우리를 데려가려는 거야 라는 말을 떠올리며 정말로 끌려가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싹해졌다. 그 중얼거림을 들었던 그때 내가 나쁜 녀석에게 끌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떠올랐다.